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린이날 5월 5일 진짜 대표적인 휴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세계 상황은 좀 우울합니다.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덩달아서 좋지가 않고 이런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중국의 상하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그러게요. 상하이가 봉쇄돼 있죠. 네. 그래서 물류 적체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규모만 놓고 보면은 중국이 사실 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물류가 흐르죠. 네. 그 중국 지도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 사실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할 말은 많은데 어쨌든 현재 중국 경제 규모를 보면은 자신감도 굉장히 커지기는 했을 거예요. 예. 1958년에 나온 말입니다. 이게 벌써 그 옛날에? 예. 그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던 해였거든요. 네네. 1958년입니다. 저는 중국이 가졌던 자신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할 상하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근에 홍콩처럼 상하이의 도시 역사를 들여다보면 네. 중국의 진짜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상하이 하면은 베이징하고도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좀. 그렇죠. 그것도 말도 좀 다르고. 네, 말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예,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다른 또 중국하고는 많이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그렇죠. 이 상하이라는 도시의 태동을 살펴보면 황푸 강변이 등장합니다. 이 1843년 아픈 전쟁을 계기로 바깥 세상이 개방됐잖아요. 네. 상하이가. 여기에 번드라고 하는 제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방에 배가 닿고 사람과 물건이 오르내렸습니다. 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사업과 경영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 개방되고 30년쯤 흐른 뒤인 1870년에는 번드에 들어선 영국 대사관과 프랑스 대사관 사이에, 영사관 사이에 18개의 상관과 다양한 시설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쯤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본인들이 이 번화한 상하이를 보고 정말 홀딱 반했습니다. 일본의 옛날 노래를 보면 상하이를 동경의 상하이 이렇게 표현한 곡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고 싶은 이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이제 자기들도 서구의 여러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국수주의가 강렬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상하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정체성이 모호하다. 어정쩡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동경했었으면서 이제는 그렇죠. 좀 일부러 멸시의 대상으로 굉장히 인식 변화의 그 격차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너무 극단적인데요? 근데 저는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상하이의 그 모함이 바로 상하이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제도시니까 사실은. 열린 네. 도시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상하이는 이게 뚜렷한 주관에 의해서 일부 세력들이 지배를 당하면서 퇴락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1937년부터 57년까지 일본을 비롯해서 해서 다양한 세력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역동적인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밋밋한 도시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또 이제 이 와중에 상하이의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이 좀 국제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 37년부터 문화인, 언론인, 저명인사들이 홍콩, 우한, 충칭 그리고 대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랬었군요. 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상하이가 그 어머니의 도시?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떤 그 상하이에서 서구 문물, 문화 이런 신문물을 먼저 경험한 이들이 쫙 이렇게 각지로 흩어져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제일 유명한 도시, 지역 이런 걸 또 만들었군요. 그렇죠. 홍콩, 대만으로 흩어진 건 이제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이긴 하나 그래도 자기 의지로 움직였다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타이에 의해서 이동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타이로 이동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모두 4차례 걸쳐 일어나거든요. 네. 중국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 내지 지원, 삼선 지원, 병강 지원, 상산 하향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추진했는데 쉽게 말하면 상하이의 인재와 기술, 자재를 중국 곳곳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층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전역에 상하이를 이식시켜서 어. 전체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짰던 거죠. 아,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상하이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예, 각지로 좀 퍼뜨리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그렇죠.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런 구호도 나왔던 것 그렇죠. 같고 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또 추진을 했겠네요. 예, 그 좀 살펴보면요. 1953년부터 상하이 각 공장에서 17만의 기술 노동자 그리고 3만의 공정 기술자들 차출해서 중국 내륙으로 파견했습니다. 음, 그것도 삼선 지원 때는 상하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공장 수백 개를 구난성, 스촨성, 구이저우성으로 또 옮기거든요. 네. 이후에 또 어떻게 했냐면 60년대, 70년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또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어, 60년대는 5만,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약 매년 100만 명이 타지로 이주를 아, 시켰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전략을 펼쳤는데 큰 효과를 예, 못 봤죠. 그렇죠. 중국 경제사를 보면 별 네, 반응이 없었죠. 그러게요. 이 상하이의 저력을 살펴보면 외국에서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과 기술이 몰려오는 항만이었다는 점. 음, 그리고 여기에 경제 활동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자유로웠던 점. 이게 저력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외면하고 뭐 사람이나 공장, 기술만 옮겨 심는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지역이 발전할 되냐. 것 같으면 네. 경제가 너무너무 쉽겠죠. 글쎄 말이에요. 이거 너무 예, 경제를 1차원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그렇죠. 네. 지금도. 이 경제 성장의 바탕을 간과한 결과에 떨어져 합니다. 음,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선이 끝난 후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너무 나오고 많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경남과 경북은 공항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점 공항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죠. 음, 교통은 기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과 인재를 몰리는 바탕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음, 아주 바람직한 기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뭐 교통 인프라 진짜 중요하고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 경제가 좀 편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또 근본적인 토양이 되니까요. 그런 것도 그렇죠. 조성하는 게 좀 중요하죠. 예. 상하이를 봐도요. 이 상하이 사람 흩어졌잖아요. 근데 네. 상하이와 비슷한 토양을 가진 지역에서는 번성했습니다. 아, 홍콩, 대만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본토로 쳐진 인재와 산업시설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 이게 결국 이제 근본적인 요인을 외면한 결과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상하이 혹은 지금 읊어주신 이 중국 경제사에서 배울 점이 있네요. 그렇죠.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그러게요. 그 상하이는 오랫동안 침체되었다가 80년대 이후 개방 정책을 펴면서 이제 예전의 번영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을 다녀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음, 다른 지역하고. 그쵸. 그러다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됐죠. 글쎄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도시가 중앙정부에 제압되다시피 예, 했다 이렇게 예.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은 상하이인들 중에는 이 음, 억압받았던 과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진짜 예, 상하이는 다른 중국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그렇죠. 느낌이고 좀 왜 되게 그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예, 예. 그랬었는데 진짜 옛날로 약간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도시, 그 큰 도시를 어떻게 그렇게 봉쇄를 시키는지 볼 때마다 너무 놀랍고 거기 예, 우리 교민들, 뭐 유학생들도 워낙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렇죠. 빨리 예, 상황이 일단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안타까운데. 오늘도 추천곡 예. 있으신가요? 그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아,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그 이 상하이 나오는 그 예, 노래인가요? 노래말 속에 왜 상하이 트위스트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1962년에 경음악으로 나온 상하이라는 트위스트 곡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곡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한때 예, 아시아에서 서구 문물이 가장 먼저 번성한 곳이었던 까닭에 굳이 이제 음, 상하이라는 도시를 이 밴드가 음, 제목에 음.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 요컨대 이제 같네요. 예, 상하이하고 이 사랑의 트위스트 모두 100년 전 상하이 영화를 상징하는 곡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들으면서 우리 기자님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